제 머리채가 잡혔습니다. 일은 평생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제 머리카락이 움켜쥐어지고 거실 바닥을 끌려가던 그 순간, 저는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단지 6살 손주의 손목을 살짝 잡았을 뿐인데.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의 눈에서 본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죽음을 앞둔 짐승 같은 공포와 광기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며느리는 제 머리를 잡아 끌며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30년 전부터 시작된 어둠의 연쇄였다는 걸. 그리고 제가 그 어둠의 마지막 조각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의 비극이자 동시에 기적 같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사건이 일어나기 3달 전부터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이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외로웠죠. 하지만 아들네 가족이 일주일에 2~3번씩 들르면서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특히 손주 다윤이. 그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3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서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다윤이한테 과자를 주려고 하면 서진이가 벌떡 일어나며 손을 가로막았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이한테 단 거 많이 먹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 눈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또 어떤 날은 제가 다윤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려고 손을 뻗었을 뿐인데 서진이가 갑자기 다윤이를 확 끌어안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처음엔 며느리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겠거니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진이는 제가 다윤이에게 손을 뻗을 때마다 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저녁 다윤이가 제 무릎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서진이가 주방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감시하는 눈빛. 아니,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엇을? 저를?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을까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마당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죠. 다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후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들은 야근이 있다고 했고 서진이는 다윤이를 맡기고 급한 볼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와 다윤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윤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리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웃으며 말했죠. 다윤아, 그러면 안 돼. 할머니 아파. 근데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더 자주 찼습니다. 웃으면서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비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을 뿐입니다. 다윤아, 이건 나쁜 행동이야. 그러면 안 돼. 아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다윤이는 계속 울면서 손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볼일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는 다윤이를 보자마자 서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다윤아, 무슨 일이야? 아이는 엄마를 보자 더 크게 울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잡았어요. 아팠어요. 서진이는 다윤이의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처도 멍도 빨갛게 된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마치 그곳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본 것처럼 경직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건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동시에 분노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서진아. 내가 다윤이를 혼낸 게 아니라 혼냈어요. 서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손목을 잡았다고요. 우리 애를. 아니, 들어봐. 다윤이가 자꾸 나를 차길래요. 그래서 손목을 비튼 거예요. 아니야. 비틀지 않았어. 그렇다고요. 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애가 거짓말한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제가 잡은 건 맞으니까요. 그때 서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서진이가 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 순간 서진이의 손이 번쩍 올라오더니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서진이는 제 머리를 잡은 채 끌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제 발이 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저는 서진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손대지 마. 서진이가 외쳤습니다. 울부짖듯이. 제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이는 갑자기 제 머리를 놓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제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그리고 다윤이를 안아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흩어진 채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두피에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따끔거렸죠.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손주를 혼낸 게 잘못인가요? 아이가 어른을 찰 때 말리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면 제가 며느리를 무시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진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는 게 정상이니?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알았어. 그냥 며칠 쉬어볼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깜짝 놀라 깨곤 했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를 잡는 꿈을 꿨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서진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공포와 관계. 대체 왜 그랬을까요? 2주일째 되던 날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딸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눈치챘죠. 오빠네랑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폭행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말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 안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딸이 돌아간 후 저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미워해야 하나? 아니면 이해해야 하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의 과거와 연결돼 있다는 걸. 3주가 지나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갈게요. 서진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얼굴은 봐야 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고 다윤이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진이는 완전히 딴 사람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서진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진이의 눈이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일어나.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았잖니. 서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마치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특히 서진이가 이상했습니다. 다윤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을 때 서진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조심해. 모두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다윤이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서진이는 자기도 놀란 듯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 내가 왜 그랬지. 아들이 서진이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진이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식사 후 서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과 둘만 남았습니다. 아들아, 서진이 괜찮니?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그리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요즘 잠을 못 자요. 악몽을 꿔서. 그리고 자꾸 과거를 떠올린대요. 과거. 내 어릴 때 일을요. 뭔데?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진이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서진이의 과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서진이를 봤습니다. 서진이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저는 인사하려다가 서진이의 목소리를 듣고 멈췄습니다. 언니 나 또 그랬어. 통제가 안 돼. 자꾸 그날이 떠올라. 서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다윤이한테 손대는 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엄마 얼굴이 보이는 거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릴 때처럼 머리채 잡히던 게 떠올라. 그래서 미친 듯이 어머님한테. 서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머리채, 어릴 때? 서진이도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건가요? 그날 밤 저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아, 내가 서진이에 대해 아는 거 있니?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친정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들었어요. 친정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고. 왜? 잘은 모르겠는데 올케 언니가 어렸을 때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한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맞았다고? 네. 그것도 되게 심하게. 그래서 성인 되고 나서는 아예 연락 안 하고 산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진이가 저한테 그렇게 한 건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던 건가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서진이 어렸을 때 장모님한테 많이 혼났다면서.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들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게 사실이니?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되게 폭력적인 분이셨대요. 폭력적? 네. 서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실수해도 때렸다고 해요. 때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데?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번은 서진이가 우유를 쏟았대요. 실수로. 그랬더니 장모님이 서진이 머리채를 잡고 부엌 바닥에 끌고 다녔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유리컵을 깨뜨렸다고 손등을 뜨거운 물에 담갔대요. 세상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서진이가 중학생 때는 시험 점수가 안 나왔다고 옷걸이로 등을 때렸대요. 멍이 들고 피가 날 때까지. 저는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막지 않았어?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셨고 서진이 오빠는 대학 가면서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서진이는 혼자 견뎌야 했던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린 서진이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진이가 다윤이한테 그렇게 예민한 거구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진이는 자기가 당한 걸 다윤이한테는 절대 겪게 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누가 다윤이한테 손만 대도 과거가 떠올라서 통제가 안 된대요. 그날 내가 다윤이 손목을 잡았을 때도 네, 그 순간 서진이 머릿속에는 엄마가 어머니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진이는 나를 때린 게 아니라 과거의 장모님을 때린 거였구나.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서진이를 더 케어했어야 했는데 엄마한테까지 이런 일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서진이 잘못도 아니야. 엄마.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게 돼 있어. 그게 의도가 아니어도.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서진이를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같이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그 아이를. 그리고 지금 엄마가 돼서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진이를 도와야겠다고. 일주일 후 저는 서진이를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왔습니다. 제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앉아. 서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니? 서진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아들한테 들었어. 내가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다고. 서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한 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괜찮아. 나한테 사과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서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원래? 내 오빠 말로는 엄마가 젊었을 때는 되게 온화하고 착했대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변했대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 잃은 슬픔을 저한테 풀었어요. 매일매일 때렸어요. 제가 뭘 해도 화를 냈어요. 서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고 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줄 알았죠. 근데 엄마는 상장을 찢어버리고 저한테 소리쳤어요. 뭐라고? 내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더 기뻐했을 텐데 라고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엄마한테 저는 아빠를 대신하는 샌드백이었다는 걸. 서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오빠는 집 나갔고 저는 미성년자였고. 그래서 견뎠어요. 20살 될 때까지. 그리고 집 나왔어요.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서진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다윤이 낳고 나서 이상한 게 시작됐어요. 이상한 거? 내 다윤이가 울 때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윤이가 밥을 흘릴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지저분한 거사하고. 서진이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윤이한테 너무 조심했어요. 절대 혼내지 않으려고. 절대 손대지 않으려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다윤이가 버릇이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혼내신 거잖아요. 아니야. 나도 과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서진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잘못한 건 저예요. 제가 제 과거 때문에 다윤이도 어머님도 다치게 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진이는 자신을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때린 것보다 더 심하게 자기 자신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받을 자격이 있어. 어머니. 서진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서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아이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딸이었을 텐데. 그날 저희는 오랫동안 안아주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는 전문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지만 아들과 제가 설득했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서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가 다윤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님께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감사?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어머님한테 그렇게 한 건 제 안의 분노가 폭발한 거래요. 근데 그게 폭발했기 때문에 이제 치유될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대요. 만약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셨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살았을 거래요. 서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고맙다. 내가 용기 내줘서. 그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윤이는 밝게 웃었고 서진이도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다윤이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서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서진이는 조용히 일어나서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다윤아,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이제 같이 닦자. 다윤이는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서진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진이가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진이의 손글씨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저는 오랫동안 과거에 갇혀 살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때렸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모든 손길이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다윤이를 만졌을 때 저는 어머님을 본 게 아니라 제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던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이해하려 했고 안아주셨고 치유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아픔을 이긴다는 걸. 그리고 용서는 자유를 준다는 걸.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윤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걸.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도 왔고 아들도 왔고 서진이와 다윤이도 있었습니다.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가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는 걸. 그날이 없었다면 서진이의 아픔을 몰랐을 테고 우리 가족은 영원히 상처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화내는 사람 뒤에는 아픔이 있고 상처 주는 사람 뒤에는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모든 아픔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할 때 완성된다는 걸. 서진이는 이제 다윤이에게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다윤이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느리가 딸처럼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갈등 중이라면 그 사람의 아픔도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지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다면 용기 내서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깊은 상처도 사랑과 이해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